네, 2022년 9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때문에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제 정파 간의 진영 싸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에 관련한 유튜브만 만들기만 하면은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무조건. 뭐 2%도 아마 노란 딱지가 들어갈 텐데 한국 구글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제가 사이비 기자하고 찌라시 또는 어떻게 이제 기자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사이비 기자와 찌라시까지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사건을 만드는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사건을 만듭니다. 조작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마침 제가 어제 만들어 오늘 아침 늦게 내보냈던 게 사이비 기자와 찌라시였는데 이게 바로 그걸 설명한 건데 KBS의 일부 직원들이 저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 기자들이 어떻게 정파성에 의해서 사건을 조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KBS에도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습니다. 제 3노조가 제일 작은데 보수 성향의 노조입니다. 과거 성창경 씨가 이끌었던 조직인데 아마 그쪽 계열 사람들로 보여요. 언노련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집행부와 일부 협업 언론단체의 궤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92명의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보수노조 이름이 아닌 개인들의 연합체로 나 이런 언론 장난에 동참하지 않는다. 너희 각성해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 실명을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창경 씨가 KBS 제3노조 위원장을 할 때 문재인 정권에서 KBS를 마구 휘두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성창경 씨가 저항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이 상당히 저는 흥미롭습니다. 자, 윤 대통령 미국 순방기간 발언에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 진실게임은 어디가 대통령이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공식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적 이슈의 취재 및 보도의 한계와 접근 방식 그리고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관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자, 비공식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그거를 취재하는 거하고 보도하는 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치와 언론 관계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저랑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KBS 직원들도 윤 대통령 발언은 본질적으로 진지한 보도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는 까십이라고 그랬죠. 까십. 윤 대통령 이런 발언 갖고 진지하게 이렇게 시끄럽게 보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비공식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파파라치들이 붙어서 이상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걸 의식해야 된다. 옛날에 스테파니 공주인가요? 그 모나코인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스테파니 공주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여성인데 뭐 경호원하고도 연애하고 누구랑도 연애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파리 마치 등에서 온갖 파파라치들이 불러서 그 여자를 추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어느 야산에서 이 오줌을 누는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게재하더라고요. 참 그건 인권 침해죠. 네. 이 파파라치 같은 기자들은 그렇게까지 보도를 기자들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대통령 정도 되면 의식을 하고 있어야죠. 네. 언제든지 악의적으로 보도할 취재진이 있다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는 윤 대통령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라 실수죠. 근데 사실은요, 실수는요, 정치를 할 때 실수는요, 죽음입니다, 사실은. 국제정치에서 실수는요, 패망입니다. 이 CEO들, 국가 지도자들이 선택 잘못하거나 실수로 한 것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실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KBS 기자들은 하나하나 짚는데 우선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MBC 등은 야바이 노름을 하고 있다.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순행에 동행한 영상 기자들이 발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때에 이뤄진 대통령의 비보도 요청이 있었다. 자, 순방에 동행했던 영상 기자들도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 대통령의 비보도 요청이 있었다. 그럼 이건 뭐야?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대통령의 비보도 요청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그런 교묘한 멘트죠. 영상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야바이 노름이다. 지금 쭉 요건요. 이 악마의 편집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것만 뽑아낸 거예요. 지금 KBS 이 보수 기자들하고 제가 찾아낸 사실이 거의 비슷한데 이 KBS에서 찾아낸 게 뭔가 하면은 이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시쯤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고 했는데 찍었어요. MBC에. MBC 기자가 풀 기자단 들어가서 대표로 다 찍었습니다. 찍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좀 지나가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더라 하고 자기 기자한테 얘기해서 MBC 팬 기자가 취재 기자가 들어보죠. 근데 웅성웅 잘 안 들리니까 이어폰 끼고 들어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거 어차피 이건 특종하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기자도 들어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보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대비서실인가에서도 대언론비서실인가에서 기자들이 뭐하지 하고 대통령 거니까 가서 보다가 뭐 이거 대통령이 진짜 이 새끼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나오니까 그럼 뭐 보도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판단이 안 돼갖고 기자들도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면 굳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행사도 끝나고 나오다 한 거니까 뭐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영상기자들도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다. 이것만 딱 잡으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잘못 말했다는 걸 알고 요청했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영상 기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MBC 기자만 찍었지 다른 기자는 풀 기자가 아니니까 못 찍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영상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요거 야바이, 네다바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해요. 이렇게 일부 기자들도 잘합니다. 지금은 꽤 유명한 저명 인사인데 그분이 옛날에 정주영 씨가 국민당 만들어 나왔을 때죠. 그 인터뷰하러 가가지고는 정주영 씨는 계속 아니다 그러는데 계속 해묻습니다. 이랬더니 안 해 그랬더니 알았어 하니까 그걸 근거로 시인하고 대무책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낸 건데 계속 사람 물어보죠. 그래갖고 좋다고 녹음해 왔다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비가 되면 그 녹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국민당이 그쪽 방향으로 가느냐?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기사를 억지로 만들어요. 그 기자는 정파성이 굉장히 강한 기자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언론주관단체라고 하는 이 조직들, 뭐 언론노동조합, 민주자 붙인 단체들 많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PD협회. 아니, 이런 협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좌파들 쪽이죠. 거기서 덜컹 대통령 사과해라! 한미 외교 망치는 거 반성해라!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한국 기자 중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단체가 먼저 쳐버립니다. 그럼 그게 힘이 돼가지고 앞에 게 사실이 돼버려요. 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KBS 기자들이 야바이 노름하지 마라. 언론 유관단체들 니들은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설왕설래하는 와중이고 지금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왜 니들이 사과하라고 딱 붙이면서 또 그걸 우르르 달려갑니다. 저도 이런 단체들한테 몇 번 당한 기억이 있어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을 할 때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가 북한에서 사과했다는 통지문을 들고 오는데 그게 4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사소하게
제 이정훈 TV 여기 올렸던 자막을 주간동화에 올렸었는데 이정훈 TV란 자막을 글자를 지우고 올리는 바람에 청와대 거라고 붙어갖고 그게 틀렸는데 그게 나오니까 누구지? 민원련에서 발행하는 그 매체 기자 젊은 여기자가 전화 왔고 뭐 틀렸죠 이러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결국은 뭐 틀렸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우기는 기사를 쓰길래 내가 그건 아직 자료로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하면 언론 사례를 분석할 때 이렇게 정파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본질은 안 보는 거예요. 네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건 안 보고 요만한 거 틀린 거 가지고 네 가지 틀렸다는 걸 다 덮으려고 하는 이건 시켜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자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런 가십성 보도에 대해서 동아조선 주간 같은 정통 언론들은 별로 보도를 안 하죠. 터지고 난 다음에나 이렇게 좀 할 뿐이지. 근데 이런 데서는 정통 언론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은 막 떠들면서 굳히기로 가고 뭐 무슨 협회가 했다 하면서 또 막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찌라시를 근거로 민주당은 떠들고 사실인 양 굳히고 사과해라. 대통령 뭘 사과해? 뭘 사과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찌라시로 나가더라 흘려준 기자. 지금 이 KBS 기자들은 그 사람이 신원을 좀 밝혔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동주 의원실에 있는 선임비서관 최모 씨. 예. 선임비서관 최모 씨 맞습니다. 이 친구는 O로 시작되는 언론 매체에 있었습니다. O로 시작되는 언론 매체는요. 저는 이쪽 대표를 알아요. 제 대학 1년 후배인가 될 텐데 옛날에 한번 뭐 어떤 자리에서 묻길래 그냥 자세히도 아니 설명해 줬더니 그건 그냥 선후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그대로 멘트를 인용하는 바람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자들은 자기의 정파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까지 이용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쪽 사람들은 상종은 안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래 너들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한 것도 앞뒤를 다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것만 딱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우리 방송사에서는 많았죠. 특히 PD들이 사건 프로 하면서 자기네 원하는 멘트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죠. 악마의 편집. 제가 옛날에 그걸 보도한 적이 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선생 죽음을 다루면서요. 그분이 이제 산에 등산 갔다가 실족한 형태로 숨졌는데 그분이 실족한 현장을 저는 몇 번을 갔습니다. 근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갔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는가 하면 이곳으로는 사람이 내려올 수가 없다. 내려올 수 없는 곳인데 여기서 왜 내려왔느냐. 누가 유도를 했고 따라서 실족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약간 폭포였어요. 폭포 옆으로 2번, 3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제가 좀 산을 잘 찬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별거 아니었어요. 다 내려올 수 있어요. 장준하 씨랑 같이 내려왔던 분도 장준하 씨는 미끄러졌지만 이분은 그 옆으로 내려와서 쓰러진 걸 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허위 보도고요. 두 번째로 그 현장에서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신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마네킹을 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큰 폭포에서 마네킹을 굴려요. 이런 폭포에서 장준하 선생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보여줬죠.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폭포가 아니에요. 조그만 폭포예요.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서 찍어서 이렇게 조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찾아냈죠. 채석장에서 찍은 겁니다. 포천에 있는 거. 현장은 다른 데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자기네 장준하가 타살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화면까지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했을 때 SBS 꼼짝 못했죠. 이렇게 딱 정파성이라든지 장준하가 타살됐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윤석열 사과해라, 윤석열 잘못했다 몰아치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도 사과하래잖아요. 그럼 봐주겠어요. 사과하면 그러면 점점 망신 주는 거죠. 계속 이번부터 제가 윤 대통령의 미스는 그냥 국장 참석 겸 순방 하면 될 텐데 조문 외교하니까 조문했느냐 외교를 했느냐 시비부터 들어가고 빌미를 줬죠. 윤 대통령 이번에 유엔 연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체 보도 안 하고 무슨 욕설을 했니 이거를 덮으면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시키겠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 걸려들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또 착한 사람이니까 사과하니까 사과하는 순간부터 탄핵으로 가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만드는 자들은요, 신문사에도 사실은 몇몇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끝까지 우기고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정치판으로 도망가죠.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저 혼자만 떠들 줄 알았는데 KBS에서 언론 협업 단체들, 협업 언론 단체들 궤변에 동의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끼냐? 니들이 현장에 있었냐? 그 다음에 야바이 하지 마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죠. 하다 너무한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언론 한번 자정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하도 이랬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서 언론 숙청, 정화를 했죠. 그때 동아조선사 많은 기자들이 해직돼서 그게 도다시 문제가 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한겨레를 만들게 되긴 하지만 지금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마구 들어와서 정파성에 휘둘리고 찌라시나 만드는 기자들이 있다. 업자 기자들이 있다 보니까 개판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고 이자들이 지금 뭐 여론이니 뭐니 해갖고 뭐 민원연이니 뭐 이런데 모여갖고 여론이라고 떠드는데 그건 지들이 만든 여론이지. 뭐 채널A나 TV조선이 뭐 이게 승인 받을 때 되면 막 거기는 편파적 방송한다고 글을 들이다 올립니다. 일반 국민들은 안 올리니까. 그래서 댓글이 그거 갖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자들이. 언론 이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적 방식입니다. 이런 기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노무현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아직도 엄격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마 의사 시험일 겁니다.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는 이제 참 김영사 이런 사람이 나라를 많이 망쳤어요. 그 로스쿨을 만들어 갖고 변호사들도 이제 확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도 질이 떨어지죠. 서로 과당 경쟁하면서 자기 사건 맡긴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주려고 논리를 만드는 법기술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의사는 그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의학전문대학원도 정원을 한정 지어놓고 의사는 아직 빡빡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결정적으로 아플 때 제대로 된 의사 또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고 싶죠. 뭔가 보도를 할 때도 억울한 게 있거나 뭐가 할 때도 제대로 된 기자를 찾고 싶죠. 이 지금 기자 사회는 옛날 언론 정화를 하고 할 때는 전두환 때는 그래도 괜찮은 제대로 된 기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리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노무현 씨가 무너뜨렸죠.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도록 또 오마이뉴스인가에서는 시민 기자 그래서 누구나 다 써서 채택되면 그게 기사야. 기사의 팩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훈련되지 않은 기자들이 막 쓰게 해요.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는 의사가 내 배를 찐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 기사가 올리면 댓글을 막 달아서 댓글 많으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앞에 올라가고 그 여론이 되고 그럼 사람들이 또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이게 드루킹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인민민주의로 가는 방법인데 늘 노무현 이후로 좌파들이 해오다가 이번에 그 드라이브 거는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 이번에 대해서는 안 끼려고 하다가 이 사이비 기자, 업자 기자들이 찌라시 만들어서 쭉 퍼뜨리는 거 이 패턴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진영 싸움을 넘어서서 언론 개망신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뛰어들었습니다. KBS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주는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기자인지 PD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명이 나왔습니다. 진짜 MBC 등 방송 기자들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